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입니다. 오늘 같이 포럼에 좀 현장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하는데 이제 영상으로 참여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로 제기한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워낙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이런 양극화 문제가 안전과 건강 측면에서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증가했거나 아니면 이후 증가하게 되는 위험 요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몇 가지 방향을 갖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법제도는 있지만 이런 고용구조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이나 현장의 변화가 굉장히 있었는데 오히려 이걸 반영을 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이고, 좀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좀 당면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이런 것과 좀 연동해서 어떻게 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발을 하게 할 것이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것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좀 심각하게 많이 제기되었던 이제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 안전과 건강 보호 방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20년에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일부 보호 범위로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속성에 대한 기준이 있다든지 아니면 9개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다든지 각 직종별로 좀 전면적인 안전보건 보호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직종별로 좀 차별적으로 좀 적용되고 있다든지 이런 좀 제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이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좀 안전과 건강 문제가 좀 제기되어 왔고, 또 특히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이 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이제 전속성 기준도 없고요, 직종 제한도 없고, 또 특히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좀 원청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좀 같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전면화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좀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이 지금 직종 제한 또 전속성 기준 좀 차별적인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좀 전면적으로 적용 확대되는 것들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들이 좀 우선적이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같은 것들이 다 직접 고용된 근로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도 이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로 그 기준이라든지 인력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뭐 케이블 통신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들이 사실은 이제 고정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방문 노동, 이동 노동, 호출 노동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동에 대해서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정한 보건 조치가 이제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연구하고 법제화 방안이 좀 제시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직접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또 물량 문제 이런 것들이 안전과 건강에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안전 건강에 대한 보호 조치뿐만이 아니라 적정 임금, 인력, 노동 시간 이런 것들이 같이 명시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조치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이제 다수 사업자하고 좀 계약을 맺는 형태인데, 그랬을 때 이 노동자들한테 안전보건 정보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실물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진행된 프로그램을 보니까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에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직접적으로 할 수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준비와 시도들을 안전공단에서 하고 계시던데요. 이것이 좀 배달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다수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정보나 또 교육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좀 실물적인 여러 가지 좀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의 좀 취약한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 전면적으로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 거의 OECD 국가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있는 지금 질병휴가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 없고 그래서 좀 증상이 있어도 출근을 해야 되고 또 혹은 또 업무나 이런 것들과 성과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퇴근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서비스 산업이나 사무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노동자들의 이제 구성이 굉장히 바뀌었는데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여러 가지 감독이나 정책들은 주로 이제 사고성재에 지나치게 좀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그 적용 범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협소하고 내용이나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그동안 좀 완전히 방치되어 있거나 좀 등한시되어 왔던 사업장의 이제 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세우고 또 강화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같이 제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서비스 산업이나 사무직 노동자들의 좀 비중이 높아지면서 또 기존의 이제 직무 스트레스 문제라든지 감정노동 문제라든지 일터 괴롭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제도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정비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이제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것들이 좀 전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좀 새롭게 제기되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발제문에서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완전히 새롭게 출현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19로 좀 증가됐거나 이후에 좀 확대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발제문에서 온라인 유통의 확대를 통해서 물류단지나 물류창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좀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과 또 이제 거기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해결 대안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일단은 이제 물류단지나 물류창고의 좀 위험성 증가의 문제이기도 하면서요. 사실은 건설공사 일반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발주나 입찰 과정에서 좀 적정한 공사 금액이나 기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시공 여건이나 좀 안전성에 좀 중심을 둔 설계의 문제라든지 설계 안전성 검토에 민간공사 확대 적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입니다.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그전부터 좀 발주자에 대한 문제들이 좀 부분적으로 들어오고 2020년 개정 산안법에 발주자의 책임 문제가 좀 같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라고 좀 많은 현장에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발주에서 제기하셨던 적정공사 금액, 공사기간 이런 것에 대한 발주자 문제라든지 설계 안전성 이런 것들은 지금 건설안전특별법에서 많은 내용을 좀 담고 있고 또 혼재 작업 금지라든지 원청 안전시설에 대한 좀 원청의 좀 직접적인 책임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건설안전특별법이 지금 공전 상태입니다. 저희는 좀 부처 간의 좀 이해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발제에서 제기하셨던 물류창고에 대한 위험성 문제는 건설공사 일반의 문제여서 좀 시급하게 건설안전특별법의 좀 제정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발제에서 제기하셨던 이제 재택근무와 이제 산업용 로봇 사용 환경의 문제가 좀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좀 가장 많이 제기되고 좀 제기하시는 문제는 재택근무를 이유로 해서 좀 업무량은 굉장히 좀 늘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노동시간 산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에 혹은 노동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야간 수당을 지급받거나 뭐 휴게를 보장받거나 뭐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또 마찬가지로 좀 재택근무 문제와 좀 더불어서 산업용 로봇 문제도 좀 같이 제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로 대안을 논의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직 저희가 충분한 조사가 되어 있지는 못한 문제여서, 발제에서 제기하신 것처럼 재택근무나 산업 로봇 사용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좀 시급히 좀 조사도 되고 대안 마련도 그런 실물에 기초해서 마련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지금 재조사 대책 마련의 시스템 정비라든지 감독 행정이나 이런 것에 기술 및 지원 서비스의 구조 체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좀 사고성제에 좀 집중돼 있고 원청 또 직접 고용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 예방관리 체계 같은 경우라든지, 또 이것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제 노동부나 공단의 감독 행정이나 기술 지원 서비스 구조, 이런 것에 대한 좀 일대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제조업이나 건설이나 기존의 좀 전통적인 그 산업재해 문제도 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산업구조의 변화도 있고 또 코로나19로 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고용구조의 변화 문제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의 좀 시스템 정비나 감독 행정이나 안전공단의 기술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의 한정된 인력이나 구조나 관점, 이런 문제로 좀 해결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같이 좀 담아서 좀 부분적인 대책으로 지금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같은 그런 논의 속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전체의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담는 시스템 정비가 좀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부 조직의 어떤 하나의 개편으로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있고, 지금 오늘 포럼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그리고 또 기존의 이제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던 재조사, 감독, 그다음 기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좀 논의를 좀 통해서 어떤 방향과 구조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논의와 좀 같이 맞물려서 좀 산업안전보건청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이제 매년 2,400명의 노동자와 또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고용구조, 산업구조의 변화, 또 포스트 코로나19가 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좀 다 안고 있습니다. 지금 포럼에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더 굉장히 좀 발전적인 문제로 좀 논의되면서 이후에 좀 실물적인 대안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포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좀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